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강남 아파트가 실거래 기준으로는 5억 폭락, 호가 기준으로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줄 서서 대기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초급 매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광역시 주요 비싼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급매로 내놓아도 입질조차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몇 달만 지나면 매매가는 뚝뚝 떨어지고 2에서 5년간 대세하락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마침내 강남 10억 폭락,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지역 난리 지역, 항상 강남이 빠져야 쭈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자, 돈을 긴축 재정으로 이렇게 쭉 회수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씨가 마르면 위험자산인 부동산하고 주식은 폭락하겠죠. 자, 집값 폭락 최대 위기 시작됐다. 당장 시작될지 내년에 시작될지 이제 딱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아파트값 내린다는지 늘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잖아요. 내렸다라는 말이 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렸다 이게 아니라 신고가하고 내린 가격이 있다면 예전에는 무조건 신고가야. 근데 지금은 역전됐다 이거예요. 집값이 하향세. 근데도 이제 아직은 엇갈리는 전망. 반포 아파트도 4억 하락거래, 정확히 말하면 4.4억. 서울 집값 상승세 지금 벌써 두 달째 위축됐다라고 머니투데이에서 말하고 있죠. 자, 집값 폭락 최대 위기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가장 위기다운 위기는 강남 3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 재건축이 무너지면 얘가 싸 보이니까 다른 것들은 우죽순이에요. 그냥 반포, 신반포 5억 하락, 10억 급매라는 말은 이제 매도가 기준입니다. 매도자도 지금 불안해요. 올라갈 때 뭐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데 올라갈 때 막 20억씩 갑자기 뛰었는데 뭐 떨어질 때라고 10억이라고 안 떨어지겠어요? 자, 서울 재건축 지금 급락 추세는 맞습니다. 거래 올스톱 됐어요. 이것은 집값이 이제 하락할 신호탄이죠. 그전에 거래 스톱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그전에는 매물 잠김 때문에 거래 스톱이라면 지금은 매물 잠김보다 더 대출 뭐 중기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매수 실종으로 거래가 하락되는 거야. 가격 낮춘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매물은 급락. 근데 급락도 유면하고 있어요. 이 급매마저도. 전세 매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매수 심리 5주 연속 하락. 이 5주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이게 한 2달 정도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가요. KB는 100이 분기됐어요. 매수 심리 100 기준으로 100이면 중간, 100이 넘어서면 매도자가 유리하고 100 아래로 떨어지면 사는 사람, 매수자가 유리한데 여기 보세요. 96.9, 부동산원 101. 이처럼 매수자 우위로 서서히 시장이 바뀌고 있다. 수도권, 광역시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요. 자, 2021년 올 겨울에 급락 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올 겨울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자, 4억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4억 대출 받는 경우 비일비재예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 평균이 11억이니까 수도권도 거의 6, 7억, 7억 정도 하다 보니까 3, 4억은 예심 뭐 그냥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원금하고 이자 330만 원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 정도 벌려면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원 한 달에 수입이 돼야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영끌 어쩌나 하는 금리 올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연 5%에 육박한다. 지금 기준금리는 찔끔 올렸는데 또 이제 이번 달에 확실하게 올라갈 거예요. 11월 달에 찔끔 올렸는데 금리는 5%. 이자는 얼마 안 주면서요. 금리는 드럽다 세게도. 자,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9억 원 아파트에 대출 4억 원을 받을 경우 이거 보세요. 작년 10월에는 2.85 95만 원이면 됐어요. 근데 올해는 10월 4.95까지 올라와가지고 165만 원. 거의 2배 무섭지 않나요? 자, 일본, 중국 집값이 왜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냐. 특히 중국이 지금 이렇게 헝다를 비롯해서 세계 회사가 붕괴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대출 총량 규제.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한국 집값도 때려잡나. 땅 짓고. 뭐 때려잡고 싶어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지금 일본, 중국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계대출 이런 게. 대출 금지, 제한 확대됐어요. NH 농협부터 시작했다가 하나, 우리 국민은행 이미 신용대출은 중단됐고요. 자, 주담보, 분양에서 집단대출마저도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 주담대 금리 대폭 지금 인상했다고 이게 나왔죠. 2021년 2.85, 2022년 4.95로 확대됐는데 이게 사업 기준은 원리금으로 따지면 190만 원 냈던 게 330만 원 사업 기준으로요. 2억이면 거의 155만 원. 무섭죠. 일본, 중국 대출 총량 규제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후에 부동산이 지금 붕괴되는 모습이에요.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대출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이 대출 규제는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이번에 허용했는데 전세대출 가지고 전세 살면서 집 장만하면 그냥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는 회수해버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대출을 받아갖고 다 투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준 거야. 그래도 정부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고요. 그 대선 표 의식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뭔가 중심이 없어요. 한다고 했다 만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이놈의 정말 정책 처음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국 3대 부동산 회사 파산. 이제는 헝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헝다는 거의 기정사실 같고 우리나라 만약 여기가 중국이 문제가 되면요. 중국이 집값 뛰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웃나라로서 가장 많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붕괴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직격탄입니다. 뭐 영향이 적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헝다그룹 디폴트 위기. 부동산 대출 비중 중국은행 전체로 지금 파급 글로벌 비즈라는 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거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중국 부동산 파산. 중국은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있어요. 얘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파산되면 부동산 파산이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준다. 여기 보세요. 헝다그룹 에버그란데라고도 하는데 이 헝다그룹의 부도가 업계로 확산되고 있대요. 23일, 29일, 11월 달러화 채권 이자를 아예 그냥 내지를 못했어요. 불이행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파산 절차예요. 예전에 뭐 낼 것이다 다 그랬잖아요. 아예 그냥 이것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금 나몰라라 한다라는 뜻인데 자 360조의 부채 주식은 이미 중지됐고 파산이 유력해 보이고 예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도가 전염됐어요. 여기 보세요. 자 화양연 홀딩스 여러분들 판타시아라고 들어봤죠. 이게 화양연 홀딩스 2200원 채권 상환 못해갖고 디폴트 파산 위기예요. 해외 평가사도 정크 등급이라고 하는 CCC-로 강등됐어요. 상당히 지금 이 엄청난 큰 회사들이 붕괴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대 부동산이라고 모던랜드라고 하는데 달러채 만기를 또 연장시켰습니다. 얘들마저도 1050억 원 상환 계획 불투명. 중국은 돈이 많은 나라인데 이게 뭐 돈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만큼 빚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국민소득 대비 GDP 대비 인구도 많잖아요. 잘 살지 못하는 못 사는 나라가 GDP 대비 우리나라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중국이. 특히 달러 부족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금융위기 당장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안유아라든가 여러분들 중국 전문가들 중국 파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위기 상당히 현실성이 높습니다. 자 1050억 원 상환계획 불투명 디폴트 확실이라고 했죠. 본인들이 그냥 디폴트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회사 중국 부동산 회사 디폴트는 한국 집값 폭락의 위험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요 어디까지 파급이 갈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얘들은 폭탄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 말고 그냥 자체 내에서도 거품이 심하니까 위험하다는 뜻이지. 자 최근 하락장 6가지 신호가 나타났다. 수도권 반토막 아파트가 지금 속출. 이건 언제껏 제목이냐면 자 보세요. 분명히 제목이 수도권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 사실상 반절 정도 나왔어요. 이게 지금 2012년 12월자 그 제가 여기 찍어놨어요. 매일경제에 나온 겁니다. 자 강남 아파트 올스톱. 먼저 강남 아파트가 항상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현재 모양하고 비슷해요. 시작할 때 올스톱.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거품 심한 고가 아파트 초기 단 4개월만 빠져도 20% 급매 속출하고 이게 거래돼요. 작년에 2020년 여러분들 엘리트 파 L3 센츠 파크료
트리지움, 그리고 잠실중공 5단지, 뭐 음마아파트 그 일대 또는 강남 뭐 반포, 자이, 반포 리체 얘들 한번 보세요. 금매가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25억짜리든 6, 7억 떨어졌고 단 4개월 만에 그 다음에 30억짜리는 20억대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실제로. 작년에 모든 아파트들이 올랐는데 강남은 그랬다고요. 이번에 또 겨울장에 이럴 일이 벌어져요. 만약 나는 강남 꼭 잡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겨울 잘 노리세요. 강남 아파트 올스톱 20%까지 빠질 수 있다. 단기간에. 외곽지역 폭락, 급등한 소유 아파트 거래 뚝 지금 이미 아직 아까 제가 쭉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방 아파트나 또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 뛰고 있어요. 좋지 않은 곳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뚝 끊긴 곳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딱 한번 싹쓸이 하다가 지금은 딱 멈춰버렸어요. 완전히. 이런 곳들은 급등한 소유지역 아파트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10년 동안 반토막으로 내놔도 안 팔려요. 최근에 뛰었던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평택, 파주, 그 다음에 오산 이런데 등등등등 화성지역 이런 데는요 반토막 떨어지고도 10년 동안 안 팔린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최근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고 2010년부터 집값이 떨어졌는데 14년부터 회복했거든요. 자, 10년, 정확히 10년부터 떨어졌어요. 20년에 거래됐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20년, 21년, 특히 20년에도 별로 안 뛰었어. 21년 올해 와갖고 다 뛴 거야. 정확히 말하면 2010년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2008년에 빠졌어요. 12년 만에 겨우 본전 회복이나 아니면 신고가 찍었거나 그래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난리법석 10년 동안 안 팔렸다고요. 그 반토막으로 내놔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 안 뛴 것은 그러지 않는데 뛴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1년 만에 매수 급감, 매수 심리 완전히 꺾였어요. 이거 1년만 지나버리면요. 그 뭐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어디가 됐든 간에 완전히 꺾이고 매수자가 사라집니다. 하락세 확산, 매수는 실종되죠. 자, 부동산 무관심. 부동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관심을 더 안 둬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자, 부동산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돼 가지고 손실 주변에 보니까 막 잃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불안이 확대되면서 심리까지 얼어붙고 그러면서 한 4, 5년 동안 거래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토막 나는 거예요. 지금하고 반대 상황이죠. 뭐 집값 떨어지는데 정부가 가만 놔두겠냐? 가만 안 두고 여기 규제 같은 거 싹 없애고 부양책 써도 떨어져요. 하락할 때는 반대로 가도. 근데 언젠가는 이게 잡히겠죠. 자, 상승장에는 별로무 정책을 다 써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하락장에는 별로무 정책을 다 써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무 정책을 쓴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정책만 남발했어요. 집값 진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막 비판하는 거죠. 자, 장기 하락 반토막. 장기간 하락하면 기본 반토막이에요. 하락 장기화 거래 중단돼 버리고요. 3년 만에 잘 보세요. 몇 건 거래로 반토막 나는 거예요. 뭐 100건 거래돼 갖고 1000세대가 100건 거래돼서 반토막 나는 게 아니야. 겨우 10건 거래돼도 반토막 나요. 이해가셨어요? 이따가 미쳤어. 반토막이 났는데 팔리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반토막 났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 반토막으로 왜 팔까?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팔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의 아파트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다. 자, 근데 서울이 2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졌다. 이거 던져버리고 서울 거 잡는 거야. 20억짜리 10억으로 떨어진 걸.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것 떨어져가지고 전전긍긍하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는 이게 바로 선수들. 집값 하락 폭탄 매물, 분양 확대, 미분양 증가 당연하죠. 이제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다주택 매물이 쏟아집니다. 또 하필이면 이때는 분양이 막 계속 이제 증가하고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시작이잖아요. 또 입지 물량도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증가하고요. 다주택 동시 매물이 터져서 한마디로 홍수입니다. 홍수. 자, 볼까요? 여기. 이게 지금 뉴스가 2012년 11월 28일 12-13년이 바닥이잖아요. 자, 보세요. 수도권 10억 이상 아파트 3년 만에 34%. 자, 3년 만에 평균적으로 34%. 이 사람들이 34% 떨어졌다고 하면요. 반토막 났다는 뜻이에요. 3년 만에도. 여기 보세요. 이때 재밌는 게 중소형은 파란색, 빨간색이 중대형인데 대형이 많이 빠졌죠. 중대형이. 근데 이때 왜 그랬냐면 소형은 안 뛰었었어요. 집값이. 대형만 뛰었었어. 그러니까 대형이 많이
빠진 거지 대형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소형하고 대형하고 누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소형이 훨씬 비싸죠. 지금은 더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 오게 되면 제 생각은 금액 대비 누가 많이 빠지느냐? 소형이 더 빠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평단가가 높으니까. 안 뛰면은 떨어질 게 없으니까 이처럼 덜 떨어지는데 지금은 예전에 대형이 예를 들어서 뭐 두 답을 뛰었다면 소형은 20%밖에 안 뛰었어요. 20%밖에. 그러니까 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소형이 더 비싸잖아요. 아무튼 다 망합니다. 집값 추가 폭락, 전세값도 안전하지 않다. 미디어 오늘. 이때도 2012년 11월 달 한국은행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대출 전세값 경매 낙찰값이 있던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준공후 미분양, 이거 2009년에서 2012년 보니까 이게 준공후 미분양은 입주했는데도 미분양이 이렇게 약 30%가 놀랍지 않습니까? 100개가 분양에 있으면 30개가 입주했는데도 미분양이야. 제가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나중에 폭락할 때 미분양 넘쳐난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지금 2기 신도시보다 집을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좀 걱정돼요.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구수 늘었다고 하는데 1인 가구밖에 안 늘어났고 집은 2기 플러스 3기잖아요. 옛날에는 1기 몇 개 안 됐어. 1기 플러스 2기. 2기가 한 40개 정도 돼요. 근데 3기는 한 50개 돼요. 2기 플러스 3기라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전국 부동산 중환시세 급락 중 진짜 떨어지느냐? 그럼 최근 걸 말해봐라. 10월 11일. 자, KB시세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 다 떨어지고 있네. 자, 한국부동산원. 낙폭은 크지 않지만 서울 떨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인천 지역 다 떨어지고 있네요. 자, 부동산 114 지금 좀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3사 매 주간 시세가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하락 추세다. 그리고 매수 심리도 볼까요? 먼저 부동산원부터 보자고요. 한국부동산원 보면 110일까지 찍었던 게 101.9로 올 4월하고 이제 맞먹고 있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KB 시세 봤더니 자, 먼저 서울 보세요. 이 매수 우위 지수 보세요. 매수 우위 지수 봤더니 100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96.9까지 떨어졌죠. 10월 4일 기준으로. 이번 주는 더 떨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10월 거래량 매수 실종으로 급감. 거래량도 지금 볼까요? 자, 매수 심리 위축 거래 건수 감소. 서울 아파트급 이 변곡점이 왔나?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게 변곡점입니다. 일주일 거래 고작 385건. 여러분들 서울 얼마나 집 많아요. 거래가 이래요. 파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이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호구들 걸려라. 낚싯줄 쳐놓고 그물 쳐놓고 물고기 걸려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보세요. 1, 2, 3, 4, 5. 물론 10월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9월달 엄청 줄었죠. 10월달은 더 줄었네요. 이게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매수자가 완전 끝나면 매도자들이 더 이상 못 참아요. 급매로 막 서로 경쟁합니다.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구별로 37건, 18건, 20건. 이게 뭡니까? 서울에서의 구가 얼마나 큰데. 자, 부동산 허위부다. 건설사와 밀착. 여러분들 왜 집값 자꾸 뛴다고 얘기 나올까? 건설사한테 돈 엄청나게 받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93년 여기 2021년 6월까지 나왔어요. 보면은 자, 수도권 아파트 진짜로 적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집이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늘어났잖아요. 여기 보면 결코 예전에 13년 뭐 이때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었어요. 서울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은 의미가 없어. 서울은 땅이 좁고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 풀면 무슨 주택 분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경기도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동아일보, 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조중동이 직접적으로 건설사하고 짝짝꿍. 그러니 집값 자꾸 올라간다는 그 얘기만 하죠. 그래야 얘들 돈 벌거든. 이 건설사하고 연계돼서. 얘들뿐만이 아니에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자, 이제 최근 상승률 입지 좋지가 않는 곳. 자, 보세요. 상승률이 입지 좋지 않은 곳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상투징조인데 제가 5월 달부터 여기 10월 11일까지 찍혔어요. 1등한 곳, 전국에서 1등한 곳을 뽑아봤어요. 동두천시, 단원구, 부평,
인천의 동구, 부평구, 동두천시, 평택시, 안성시, 동두천시, 오산시, 안성시, 수원시, 건성구, 오산시, 안성시, 오산시, 그 다음에 인천 동구, 연수구, 동두천시, 안성시, 평택시, 동구, 안성시, 계룡시. 자, 보시면 그동안에 못 갔던 지역들, 뭐 동두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입지가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충청남도 계룡시. 자, 이처럼 각 중소도시라든가 수도권에 외곽이 뛰고 있다는 것은요, 부동산의 완전 끝물임을 알 수 있어요. 얘들은 뛰고 있는데 또 다른 소유 지역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뚝 끊겨버린 거야. 투기 세력들이 끝나면 10년 동안 거래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매. 보통 여기부터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9억 이상은 0.9%였는데, 자, 12억까지 0.5, 15억까지 0.6, 그 다음에 15억 이상은 0.7 이렇게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난 거죠. 복비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집값이 뛰어서 무주택, 뭐 속칭 벼락거지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이제는 속칭 벼락 빚거지라고 하죠. 영끌한 분들. 아무튼 둘 다 어떤 분들이 됐든 조금 이제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헝다를 비롯하여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파산 위기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각종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집값 거품이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